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구조물 해체 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물 해체 비계공사업은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면허인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면허에서 구조물 해체 비계공사업으로 면허명이 바뀌었습니다. 자, 면허명 보면 앞뒤만 바뀌었지 도대체 왜 바꿔놓은 건가 싶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자, 업무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일 때는 비계공사, 구조물 해체 공사, 그리고 파일 공사까지 할 수 있었는데요. 2022년이 되면서 이름이 바뀜에 동시에 파일 공사는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전히 비계공사 구조물 해체는 하지만 파일은 보링 그라우팅 면허의 업무 범위로 변동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공사를 하시려면 구조물 해체 비계공사업을 따시는 게 맞고 우리는 파일 공사를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은 구조물 해체 비계공사업 따시면 안 돼요. 보링 그라우팅 면허를 따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면허의 업무 범위가 바뀌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조물 해체 비계공사업 면허를 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될 게 바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1억 5천으로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어떤 형태로 면허를 발급받으시던지 동일합니다. 자, 이 1억 5천이라는 금액은 동일한데요. 다만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서 준비하는 과정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납입자본금. 법인인 경우에는 이 납입자본금도 1억 5천 이상 되셔야 되는데요. 이 납입자본금이 뭐냐면 법인은 이 법인 등기부 등본이 존재하실 거예요. 이 등기부 등본 상에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 즉 개인이 얼마의 돈을 투자했냐에 따라서 이 자본금이 결정되어 있는 거고 이 자본금이 최소 1억 5천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5천이다, 1억이다 그럼 모자란 만큼 증자를 하셔서 이곳이 1억 5천 이상이 되셔야 하는 거고요. 이미 우리는 3억이야, 2억이야. 그리고 다른 자본금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라고 하면은 굳이 증자를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당연히 이런 등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조차 없으신 부분이 바로 납입자본금입니다. 자, 두 번째, 실질자본금인데요. 실질자본금은 법인 사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모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실질자본금인 게 뭐냐면 우리가 구조물 해체 비계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직 이 건설업만을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업체는 법인 설립일 또는 사업자 개시일로부터 90일이 안 된 따끈따끈한 그런 회사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 회사의 경우 설립일부터 21일 이상 1억 5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으셨어야 합니다. 우리가 설립일 때는 1억 5천이 있었는데 이래저래 해서 지금 1억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은 신규 업체로서 예금 유지가 지속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면허를 내실 수 없어요. 그래서 증자를 더 하시던 예금을 더 넣으시던 이런 방법을 강구를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면허를 딸 거다라고 하면은 아예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이 돈은 면허 나오기까지 안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 채로 설립하셔야 돼요. 설립부터 무턱대고 해놓고 돈 쓸 거 다 쓰고 면허 내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다 꼬여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겸업 신규 업체인데요. 겸업 신규 업체는 이미 설립된 지 90일이 지나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아직 건설 면허는 없지만 제조업이든 도소매든 아니면 건설업인데 면허 없이 이렇게 소규모로 하시던 이러한 회사들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이라는 예금이 31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된 내역이 있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재무제표 또한 필요한데요. 이 재무제표는 우리가 지금까지 회사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를 재무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 자산과 부채 또는 자산 중에 부실 자산이 없는지 등 다양한 것들을 검토해서 건설 면허를 내도 되는지가 확인이 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건설업체가 있는데요. 자, 건설업체는 이미 다른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뭐 실내건축 공사업이든 아니면 보링그라우팅 공사업이든 다른 면허가 있는데
이 구조물 해체 비계공삽을 하나를 더 내고 싶어. 추가로 내고 싶어. 이러한 경우이신데요. 이러한 경우는 자 위에 보시면은 제가 1억 5천을 21일 이상 해라. 1억 5천을 31일이랑 해서 했는데 이 건설업체는 이 내용이 없죠. 예금으로서 무조건 얼마 이상이 있어야 함이 아니고 재무제표를 보고요. 재무제표 안에 있는 건설업 자산을 다 검토하게 됩니다. 물론 건설업 자산은 예금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예금 외에도 공제조합 예치금이라던가 공사 미수금 등 또는 재고자산, 차량, 사무실 보증금 등 다양한 것들이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하고 부채를 빼서 기존에 있는 면허와 우리가 새로 따려는 구조물 해체 비계공사업의 자본금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자산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자본금까지 다 준비가 되셨고 자, 납입 자본금도 다 되셨고 하면은 이 두 개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라는 걸 따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 회사가 직접 작성 못 하시고요. 기장 봐주시는 세무사님도 못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재무제표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서 발급받으셔야 하는 보고서이고요. 저희 해솔 C&I에서 이런 보고서 발급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현재 회사가 어떤 상황이고 적격 보고서를 받으려면 뭘 준비하셔야 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하나하나 맞춤식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등록 기준,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은 우리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이 다소 위험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증을 들을 수 있는 회사만 면허를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제조합에서 그냥 보증을 막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들어줄게? 이게 아니고 들어주기 위해서 공제조합에 일종의 보증금을 예치하셔야 되고요. 그 금액이 대략 5천만 원이고 이 금액은 분기별로 구자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5,080만 6,332원이고 요건 앞으로도 조금씩 변동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예치된 5천만 원 돈은 우리 면허 나왔으니까 이제 이 돈 빼야지 안 돼요. 이 사업을 하는 동안의 보증금이기 때문에요. 일반 출금은 안 되시는 거고 다만 돈을 집어넣고 2년이 지나면 60%가량 융자. 우리 보험 등록해도 보험 대출 받잖아요. 내가 넣은 돈이지만 내가 이자 내고 대출 받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능하시고 아예 더 이상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할 거야. 구조물 해체 비계공사 면허 반납해버렸어. 그러면 더 이상의 보증금을 넣어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야 비로소 일반적으로 출금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치 금액, 그 다음에 예치 금액을 넣기 위한 각종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공제조합에 넣는다면은 공제조합에서 보증금을 잘 받았고 나중에 우리 공제조합에서 이 회사를 보증해 줄 거라는 확인서인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면허 접수할 때 관청에 같이 제출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돈은 제가 아까 전에 1억 5천 예금 있어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금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유일한 돈입니다. 1억 5천 면허 나오기까지 쓰면 안 되지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곳은 이 공제조합. 그래서 2억 준비하실 게 아니고 예금은 1억 5천만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총 2분 이상이 있으셔야 하고요. 이 기술자의 자격증에 있어서는 우리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 또는 광업 분야의 경력 수첩이 있으셔도 되고 또는 해당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으셔도 되는데요. 사실 자격증은 너무나도 수가 많아서 제가 여기다 다 담기 어려워서요. 일부만 썼는데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전화 주세요. 698-2323 여기로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아무도 자격증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따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데요. 그 중에 좀 취득하기 쉽다라고 하는 게 이 거푸집 기능사, 굴삭기 운전,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가 있고요. 이 중에서 거푸집 기능사는 필기가 없어요. 근데 다만 실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좀 고려는 하시되 그래도 사업을 길게 하신다면은 직접 따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좋은 방법이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기술자님은 상시 근로가 필수입니다.
우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만 근무하셔야 되고요. 4대 보험도 가입돼 있으셔야 하고 뭐 일용직 안 되세요. 정식 직원이셔야 되고 그리고 이 기술자분이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다른 개인 사업자든 다른 법인 사업자든 운영하실 수 없어요. 오롯이 우리 회사에서만 근무하시는 분이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무실이 있는데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가장 애매모호해 버려졌어요. 자, 왜 그러냐? 사무실이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한데 이 용도가 만약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애매모호한 용도들이 꼭 나오죠. 자, 건축물 대장을 한번 발급해 보세요. 발급해 보시면 우리 사무실이 어떤 용도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요렇게 써 있다. 또는 요거 없이 사무실 이렇게만 써 있다. 100% 문제 없어요. 100%. 그다음에 만약에 근린생활시설로만 써 있다. 요렇게. 요것도 문제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한 80% 정도는 문제 안 돼요. 그런데 20%가 뭐냐? 간혹 어느 주무관은 사무실까지 써오래요. 근데 그건 좀 드물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창고시설 사무실 이런 식으로 써 있다. 이거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이거는 인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 우리가 면허를 발급하려는 관청에 일일이 다 확인하셔야 돼요. 확답 못 드리는 부분. 그 다음에 제가 확답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공동주택으로 돼 있다. 이거 무조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안 되고 요거 무조건 되고 요거 애매하니까 꼭 확인해야 되고 요건 될 확률이 높구나 이것도 그래도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이게 왜 애매하냐면 우리가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걸 따라서 사무실의 적합성을 봐요.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렇게 세부적 용도가 나와 있지 않아요. 법에 뭐 창고시설 가로치고 사무실은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요 사무실이 이 정도면 돼요 라는 수용도가 관청에 따라 달라요. 어떤 관청은 창고시설 가로치고 사무실이 되어 있어도 모양새가 사무실이 확실하면 인정해 준다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안 된다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면허를 접수하려는 관청에 확인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그 4가지 등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이 4가지가 모두 다 잘 준비되어 있다는 각각의 서류를 작성하고 발급해서 이제 관청에다가 접수를 하시게 되는 거고 이 관청이라는 것은 우리 사무실 소재지 주소를 기준으로 바뀌어요. 시청인 곳도 있고 구청인 곳도 있고 군청인 곳도 있어요. 이 중에 한 곳이 되실 거고 그다음에 모든 서류를 접수를 했어요. 접수하고 나서 공무원이 면허를 발급해 주기까지 영업일 기준 20일이라는 법정 처리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처리 기간이기 때문에 맥시멈 영업일 기준 20일인 거예요. 더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네, 평균적으로 한 2에서 3주 이내면 면허가 나오시고요. 서류가 문제 없다라는 전제 하에 다만 접수하기 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은 회사의 컨디션과 상황에 따라서 다 제각기 달라지시겠죠. 짧게 걸리는 곳은 뭐 일주일 만에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오래 걸리는 곳은 한 달 이상 걸리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저희 해솔로 문의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안내 드릴게요. 자, 저희 해솔 C&I는 이렇게 면허 발급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논스톱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하나하나 하시려면 너무 헷갈리고 복잡하실 거예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면허가 나오기까지 전 과정을 다 컨설팅 해드리고 업무 대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화 주시면 제가 알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